네, 용터뷰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이십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아유, 의원님 이렇게 스튜디오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에 법원에서 뵙고. 그래서 말입니다. 나쁜 의미로 법원 간 건 아닙니다. 그렇죠. 좋은 일 하려고 법원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노동법원 설치를 그렇죠. 위한 특별한 행사를 저희가 가졌는데 그때 우리 의원님은 노동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보니까 노동계 출신이시기도 하면서 또 네. 금융계 출신이기도 그렇죠. 하셨어요. 네. 예. 과거에 뭐 하셨어요? 저는 이제 대학 마치고 쌍용그룹에 어. 1년 근무하다가 예. 너무 이게 조직이 타이트하고 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예. 좀 더 리버럴하게 네. 좀 뭔가 좀 미래지향적으로 일하려고 네. 여의도 증권계로 옮겼죠. 네. 거기 이제 지금은 이제 사명이 금융투자협회로 바뀌었는데요. 네네네. 한국증권업협회에서 오. 쭉 일을 하다가 네. 노동자 일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 코스닥 시장 설립할 때 주무과장으로 일을 했죠. 그러셨구나. 그리고 우리나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지원법도 제가 실무과장일 때 만들었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예, 좋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상장 기업들이 예. 공시를 하잖아요. 네네. 옛날에는 팩스 이렇게 했는데 네. 전자공시를 바꿨습니다. 예. 그걸 다트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전자공시가 꽤 잘 되는 나라입니다. 오. 그 다트 시스템 만들 때도 예. 미국에 출장도 가고 같이 야. 일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노동 전문가이면서 또 노동운동 가셨고 예. 금융 전문가. 예. 예, 정말 더불어민주당에 꼭 필요한 그런 역할을 하시기 위해.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예. 제가 증권계의 최초의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20대 그렇습니까? 국회의원인데요. 오. 여야 통틀어서 증권계에서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네네. 경험을 쌓은 국회의원이 그동안에 없었다는. 그렇군요. 교수 출신이나 네. 뭐 관료 출신들이 이제 그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노동자 출신. 예. 좀 더 많은 금융증권 인력이 네. 좀 국회에 진출해야지 우리 대한민국도 금융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또 신화를 남기셨는데 경기도 성남 분당. 예. 분당에서 그 지역구에서 당선된 만만치 의원? 않죠. 민주당 간판으로. 그 전에 있었습니까? 그 전에 손학규 아, 기억나죠? 사실은 보궐선거. 자유한국당에게 있어서 분당은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는데 그 어려운 그런 분당에서의 정치 지형을 뚫고 당선이 되셨네요. 네. 예. 그래서 사실 진짜 그 다음 선거도 저 분당은 져서는 안 될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민주당에 반드시 지켜야 될 네. 방어선이죠.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에게 있어서는 네. 져서는 안 될 지역이 됐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라디오 진행을 해가지고 또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누구를 지지하고 반대를 못하게 돼 있어가지고 아쉬움은 있는데 김영미 TV에서 계속 우리 김병욱 의원님 주목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나저나 지금 오늘 국회 네. 아수라장이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진짜 우리 국회가 20대 국회가 욕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네, 일도 그렇습니다. 안 했고 법안 통과율도 낮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타협과 양보와 협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네네.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한 국회. 예. 그래서 뭐 동물 국회를 극복하려고 여러 가지 국회 선진화법도 만들었는데 지금은 식물 국회다까지 네.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본청에 20대 들어가기도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그럼요.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제 수행이 네. 계속 빽빽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문으로 들어갈지를 수시로 이제 수행들끼리 카톡에서 논의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못 들어오게 막고 하다 보니까 소위 개구멍을 하나 만든 거죠. 오. 그래서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개구멍으로 들어오셨어요. 국회의원이. 야, 국회의원이 표현을 하자면 국회의원이 국회에 못 들어가는 이런 참 역설적인 좀 상황이 연출이 됐네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아직도 있을 것 그런 걸로 같은데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권 발동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그랬어요. 이게 그 경내에 진입은 안 돼 있는 거니까. 네. 그 본청에는 진입은 안 돼 있고 바깥에 마당에 있긴 있는데 사실 뭐 다 아시다시피 주요 대사관이라든지 주요 시설은 100m인가? 시위가 제한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회 앞에도 보면 항상 1인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이거 분명히 법 위반 아니냐? 그런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회에서 맨날 1인 시위하는데 국회 안원까지 들어가서 본청 앞에서 계단 앞에서 계속 이렇게 확성기 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심지어 또 정당 관계자들 그 자유롭게 출입해야 될 정당 관계자들 뺨 때리고 침 뱉고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들도 서른 의원도 그렇게 서른 의원, 홍영표 의원 몇 분들이 지금 기사가 나고 있죠.
아니 그럼 국회 사무처가 이거 뭐 비상조치를 좀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이 관례적으로 네. 뭐 이 당원 단합 때 네. 정당 연설에 예. 뭐 이러면 묵시적으로 예. 뭐 이렇게 로텐더 홀이라든지 바깥에서 뭐 집회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지금 뭐 정당 연설에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그 식으로 명목으로, 그 그런 명목으로. 식으로 핑계를 대고 있고 아. 국회 사무처는 예. 이제 조금 이렇게 그냥 어쨌든 좀 자극 안 하려고 아. 어쨌든 이 국면을 조금 마무리해 보려고 예. 그런 마음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니 국회의원이 본청도 못 들어가면은 이건 말이 안 되죠. 회의를 못 하게 네. 지금 막는 건데 그렇죠.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 당원 그 정당 행사를 지금 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당 연설에 뭐 정당 단합 연설에. 때 이런 그러면 핑계를 이거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 아닌가? 저도 이게 회의 방해를 하면은 국회법 위반이거든요. 회의방해 못 저희도 하는데. 원래 우리가 아침에 그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었어요. 예. 그런데 뭐 물론 이제 여야 관계가 안 좋아서 네. 타협안이 안 나와서 의원총회도 안 열었는데 의원총회도 우리가 못 들어갈 뻔한 거죠. 예. 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정말. 제가 보면 진짜 이게 이 황교안 대표가 네. 거리의 분노를 조직하고 네. 국회를 공격한 예. 그 분노의 힘으로 예. 정말 과거 법무부 장관이나 정말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셨던 분인데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삭발, 단식, 장외 또는 국회 점령 이런 식으로 전국을 몰고 가는지 네. 정말 이게 보수에 도움이 될까요? 전혀 도움이 안 될 그죠? 뿐더러 예. 그리고 사실 본인이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했을 때 그럼요. 이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또 그 분노의 어떤 결집 이런 것들 짓밟고 물대포 쏘고 그 당시 그 법무부 그렇죠. 장관 했었고 국무총리 했었던 사람이에요. 네. 그랬던 사람이 지금 이 폭력 시위를 네. 주도하고 있다? 이 정치를 떠나야죠. 이런 인간이 지금 무슨 야당 대표씩이나 하고 있고 대권 주자로까지 지금 꼽힌다면서요? 보수에서는 저 뒷목을 잡을 뻔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만 있는 것도 참. 그리고 지금 이제 여야 간에 예. 이 협상이 잘 안 되고 특히 테이블이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한국당 의원들 가끔씩 만나보면 예. 들어오고 싶은 의원들 꽤 있어요. 사실 선거법이라는 게 우리도 손해 많이 보거든요. 네네네. 한국당 1, 2당 손해보는 거면서 예. 이제 소수당을 좀 배려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쪽 내에서도 협상파가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워낙 극단적으로 투쟁 1번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렇군요. 목소리를 못 내는 것 같아요, 협상파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야 관계가 계속적으로 평행선으로 가고 네. 서로가 정말 국민들에게 예. 보여주지 못할 것을 보여줘서 예. 정말 좀 죄송하기도 하고 네. 우리가 또 이 정부 여당인데 지금 네. 힘이 없는 거에 대해서 예. 안타깝기도 하고 네.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여당이라서 예. 그 박근혜식으로 황교안식으로 할 수는 하면 없잖아요. 똑같은 사람이란 또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절차와 원칙을 또 지키느라고 또 여당이 좀 무기력해 보이는 측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남다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민주공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여간 뭐 욕을 먹고 참고 이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말씀하셨어요. 20대 국회 이제 초선이셨잖아요. 그죠. 예. 제 손으로 봅니까? 예. 뭐 한 3, 4쯤 돼 보이세요. 20대 국회는 그야말로 파행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점에서 그런지. 뭐 말씀해 주시죠. 법안 통과율도 저희가 한 30%밖에 안 될걸요? 그래도 뭐 과거는 한 40대 후반 정도 된 걸로 그래요? 알고 있는데요. 네네네. 그다음에 특히 또 결석을 많이 하고 네. 제가 본회의장 가서 보면요. 네. 한 번도 네. 제 시간에 한국당이 들어온 걸 못 본 것 같아요. 한국당이. 네, 결석뿐만 아니라 지각을 그냥 밥 먹듯이.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버릇이에요, 버릇. 우리가 2시에 보통 본회의를 많이 열지 않습니까? 네네. 또 아침 10시에 열기도 하고. 예. 가면 기본적으로 30분? 1시간? 또는 아예 안 들어와. 네. 이런 모습들이 과연 이제 국민들한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국회가 이 여야 간의 회의 여는 구조가 잘 안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국회의원이 됐으면 국회 와서 일을 해야 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본인의 임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서로가 다를 수 있어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은 국회 와서는 네. 회의 참석하면서 예. 자기의 주장을 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당과 국회를 구분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정당은 자기의 그 정권을 얻기 위해서 네네. 다양한 방법으로 지지세를 규합을 할 수 있지만 네. 국회에 들어와서는 예. 기본적으로 회의를 하는 게 가장 원칙인데 그렇습니다. 예. 그 회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우리 국회이지 않느냐. 예. 그래서 회의의 안건을 하나의 협상의 수단으로 삼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회의 들어가서 그 안건을 심의를 해야 되는데 네. 사전에 여야 원내대표나 또는 간사들끼리 야 이거 들어줘. 이거 들어주면 회의 들어갈게.
이게 지금 우리 국회 모습이에요. 특히 한국 땅에서. 무조건 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무조건 열어야죠. 심지어 임시국회 회기가 얼마냐. 이걸 놓고 여야 간 지금 의견 차가 있어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갖고 필리버스터 토론하자. 이러고 있어요. 진짜. 나 정말 뒷목을 잡지 않을 수가 없는데. 좋습니다. 네. 우리 김병욱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김병욱 의원님은 그 본회의 상임위원회 어떻게 결석 몇 번 하셨고 지각 몇 번 하셨어요? 출석 지각 없죠. 100% 출석? 그럼요. 진짜? 예스. 아니 그런 국회의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딱 4명 있더라고요. 4명 있어요? 네, 4명. 그 중에 한 분? 예. 법안 소위까지도 해야 되는데 원래. 법안 소위. 그것까지 포함해야 되는데 그건 아마 언론 입장에서 취재가 쉽지 않은가 봐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그동안 언론 많이 나온 게 본회의 출석률 이런 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사실 본회의보다는 상임위. 그렇죠. 상임위보다는 법안 소위 출석률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상임위 중심주의로 국회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가장 그 중심이 법안 소위죠. 근데 법안 소위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는데 제가 한 번도 안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안 소위까지 그렇죠? 법안 소위까지 포함해서 본회의고 상임위고 뭐 빠짐없이 법안 소위까지 전부 다 100% 출석. 예. 와. 아니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법안 소위는 빼고 그 상임위하고 본회의 모두 개근한 의원 4명이라고 했는데 4명 누굽니까? 제가 기억을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수원 8달의 김영진 의원이. 김영진 의원. 네. 그다음에 저하고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보시죠. 뭐 그것까지 남들 출석까지 할 필요는 봐야 됩니다. 본인만 잘하면 되니까. 박찬대 의원. 박찬대 의원. 재선 의원 중에 박홍근 의원이 있네요.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아니 4명인데 4명 다 더불어민주당입니까? 그건 기본 아니겠어요. 그래요? 본회의 출석률 100%가 18명인데요. 아마 17명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제가 기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이거 엉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이렇게 맡겨주신 의정인데 이거 정말 허투루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세 사람 김병욱, 김명진, 박찬대 공통점이 있는데요. 원외 지역위원장 출신입니다. 한번 전략공천 낙하산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지역에서. 그리고 다 험지예요. 험지. 그러네. 죄가 있는 분당. 그다음 김영진 수원 8달. 수원에서 제일 험지예요. 누구였죠? 거기가? 거기가 저기 김용남. 한국당. 아이고야, 김용남. 그리고 그 전에는 남경필. 그러네요. 이 친구 고생했어요. 남경필이 몇 선을 했더라? 하여튼 뭐 3, 4선 아버님까지 남평호 의원까지 합치면은 그리고 박찬대. 거예요. 여기 인천 연수거든요. 인천 연수 황우영. 연수에서 가장 법석인 동네예요. 이 세 사람이 우리가 이제 박찬대하고 저하고는 친구고 영진은 후배인데 우리가 원외 지역위원장 하면서도 꽤 오랫동안 뭐 친구 후배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냈는데 다행히 이게 참 우리 좋은 친구 후배가 같이 이름을 올려갖고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험지에서 그렇게 정말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배지를 달면은 정말 남 부끄럽지 않은 그런 국회의원이 되자 마음 다 먹었고 결국에는 또 이렇게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서 성과를 내셨군요. 우리 재선 의원은 박홍근 의원님. 아이고 그러시군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재선이지만 정말. 너무 당연히 한 일인데 당연한 일을 한 국회의원이 300명 중에 김병욱, 김영진, 박찬대, 박홍근 의원. 뭐 상 안 주나요? 김영진 TV에서? 다음 당선이 되실 수 있도록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주실 겁니다. 아니 근데 김병욱 의원님 보니까 국회의원 봉급, 세비 절반으로 기부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 공약입니다. 공약이요? 제가 그 국회의원 출마할 때 지금도 정치 혐오가 심하잖아요. 정치 불신이나.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선거운동 다닐 때. 그전에도 그랬어요. 그전에도. 너 뭐 선거 때만 굽신굽신하고 뭐 들어가면 다른 행동하는 거 아니냐.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른 거 아니냐.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뭐 특권이 200가지다 뭐 등등해서 다 가짜 뉴스인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특권을 내려놓겠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안 발의하겠다. 그리고 내 봉급에 소환제까지 날 자를 수 있는 법안을 그렇죠. 스스로 발목을 잡는 거죠. 이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봉급을 50% 매달 기부해서 지금은 제가 이제 계속 하고 있죠. 반납을 하신 거네 50%를. 봉급 50%. 사람 공동 여기. 그래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다가 이렇게 기부하시고. 돈이 많으신가 봐요. 그 먹고 살 만큼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돈이 많다고 내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발로죠. 예, 워낙 정치 불신이 심하니까 예. 저라도 이런 작은 실천을 통해서 예. 정치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으면 뭐 이 정도 돈이야. 네. 더 쓸 수도 있습니다. 부자들이 수전도가 많지 이렇게 좀 없이 사는 분들이 확실히 기부를 세게 하세요. 예, 김병욱 의원님이 그러셨군요. 좋습니다. 이 뭐 근데 출석이나 제가 다른 의원들한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예, 왜냐하면은 의원들마다 경제 수준이라든지 그렇죠.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저 스스로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지 예. 우리 다른 의원들이 우리 국회의원들이 월급이 많아서 예. 이런 거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김용민 TV 예. 그 시청자들께서는 알아주시기 그렇습니다. 바랍니다. 저기 예. 뭐 사실 왜 당신은 김병욱 의원처럼 기부 안 하냐 이런 절대 아니라는 얘기를 거죠. 할 수 있는 사람은 김세연 의원이나 뭐 지금은 의원이 아닙니다만 정몽준 의원 정도는 이제 그분들한테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주 엄청난 부자들인데 좋습니다. 이 봉급 50% 기부에다가 또 출석률 100% 법안 소위까지 김병욱 의원님 성적이 그러한데 이것만 갖고 국회의원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의정 활동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발의한 법안 얼마나 되며 통과된 법안 얼마나 되는지. 제가 발의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통과된 게 28건, 발의한 건 115건이라네요. 예, 그건 기억 못하고 왔습니다. 이야, 115건이고 네. 통과된 게 28건이고요. 예. 지금 국회가 정상화됐으면 네. 한 30몇 건 됐을 텐데 정상화가 안 되는 바람에 예. 지금 상임위 통과돼서 법사위나 본회의에 계류 중인 게 꽤 있습니다. 법안이 형편없어서 통과가 안 된 게 아니라 이 회의가 안 열려가지고 통과가 못된 그런 법안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무슨 법안 통과시켰어요? 일단 그 전에 지금 이 정도 통과 비율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굉장히 높은 비율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단 한 번도 발의도 안 하고 통과도 안 된 의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다선 의원 중에서는 발의도 한 번 안 했다는 뭐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초선인데 지금 대표 발의가 115건 그리고 본회의 통과돼서 법이 된 게 24건. 아니요, 28건. 28건. 네. 24건 돼 있는데 24건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그새 또 4개가 늘어났군요. 28건. 예. 이야, 대단합니다. 어떤 법들이 통과가 됐어요? 그 보통 국회에서 만드는 법이 주로 규제법이 많아요. 그렇죠. 규제를 하는 거죠. 뭘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의무를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규제법도 있지만 그 지능법. 예, 우리가 필요한 산업에 대한 산업을 살리는. 지능. 그래서 제가 재정법, 그러니까 지능법이면서 재정법.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로 이제 개정이 많거든요, 법안에. 새로 제정한다는 게 무지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재정법이면서 규제법이 아닌 지능법을 하나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요. 애니메이션 산업 지능에 관한 법률. 우리 어릴 때 로봇 태권브이, 최근에 뽀로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산업이 조금 죽었어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K-팝이라는 그 노래를 통해서 우리 한류가 지금 콘텐츠가 활발히 수출되고 있는데 이런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이런 쪽도 우리가 사실은 꽤 잘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럼요. 왠지 어느 순간부터 이 산업이 좀 죽어갔고 제가 지금은 정무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애니메이션 업계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이게 정말 절실하고 또 우리가 애니메이션이 겉으로는 화려한데 실제로는 일자리가 많은 직업이에요. 사람 다 손으로 해서 그려서 이게 모아서 하나의 이게 동영상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죽고 배고픈 산업이었어요. 사실. 아주 애니메이션 맞습니다. 산업이. 그 밖에도 뭐 그다음에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신입사원도 연차 수당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법도 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들의 연차 사용을 활성화하는 그런 법도 냈고요. 너무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하긴 하는데 너무 이게 조금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국제대회가 너무 많다. 그렇죠. 그 생각을 많이 들어요. 가보면은 대회는 했는데 거의 외국인들은 안 오고 그 우리 문화관광부에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맞습니다. 좀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하나를 법안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죠, 사실은. 근데 이제 지방자치단체 경쟁이 되고 선출직이 또 자기의 홍보 수단으로 쓰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법도 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하도급법도 이번에 통과됐는데요. 사정이 바뀌었을 때 다시 말해서 원청업체가 돈을 더 받아오면 그 돈이 또 하도급에 내려가야 되는데 또는 날씨라든지 이런 일기 변화를 해서 하도급 업체들이 돈을 더 비용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원청업체에다가 신청할 수 있게끔 뭐 그런 하도급 법도 냈고요. 그래서 통과가 된 상태죠. 좋아요. 이게 극장 없는 지역에 공공영화관을 설치할 수 있는
지방에. 작은 영화관. 네, 작은 영화관법을 또 냈죠, 제가. 아, 그래요. 꼼꼼히 잘 챙기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뭐 영화관을 왜 만들어? 이게 바로 시장의 원리인데, 저 인구가 많지 않더라도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되겠다. 우리가 수요가 공급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네네, 때로는 그렇죠. 공급이 수요를 창조합니다. 그렇기도 하네요. 영화관이 있으면 그동안 영화를 안 봤던 어르신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영화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잘 따져봐야 되는데 나름대로 작게 하나 해서 우리 지역도 이런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게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하자 이런 법이죠. 아이고 정말 그러죠. 분당에서 좋은 국회의원 보내셨네. 이게 사실은 노동자 시절부터 차곡차곡 이 민생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무궁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고 또 법안 발의와 통과에 그런 비율도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민생이 묻어 있어요, 이 법안들이. 그렇습니까? 예, 정말.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어렵게 살았습니다. 어렵게 사셨어요? 아, 그래요? 분당 국회의원 정도면 좀 부자일 것도 같은데 그렇지 않으셨군요. 제 스스로 자립을 했죠. 제가 옛날에 호포집도 했고 그러셨어요? 전통차집도 하고 투잡으로. 야. 그 다음에 한번 또 얘기하는 기억이. 알겠습니다. 자영업자도 하셨군요. 아이고. 제가 아까 말한 쌍용 재벌그룹에도 근무해봤었고, 네네네. 여의도 증권계에서도 10년 이상 했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어류 쇼핑업체의 온라인 쇼핑 어류 제조업체의 온라인 쇼핑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자영업도 여러 개 했었고요. 네네네. 근데 제가 거쳐간 직업이 한 10개 됩니다. 대단합니다. 예. 자, 사실 오늘 김병호 의원이 모시기에 뭐 의정활동 자랑하는 것도 있지만은 잘하셨으니까 못했는데 뭐 괜히 분칠해가지고 홍보해봐야 뭐 시청자들이 금방 비웃을 뿐이죠. 근데 아주 정말 우량 활동을 하셨고요. 근데 지금 오늘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이 법안도 만드시고요. 국회 기강을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셔서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21대 국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어떻게 일하는 국회로 만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모신 면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일하는 국회 만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위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저희가 이제 박주민 의원, 그다음에 저 이재정 표창원, 그다음에 다선 선배들도 있었던 최재성, 김경협, 그다음에 김종민 등등 해서 여덟 아홉 명 되죠. 그래서 국회 혁신에 관심이 많은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혁신특위를 만들어서 저희가 한 9번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얼마나 일을 안 했으면은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 쓸데없는 그런 뭐 정치적인 그런 이런 공방으로 인해서 할 일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얼마나 분개하셨는지 이런 특위를 자발적으로 또 만들었단 말이죠. 하도 회의 안 들어오니까 저쪽에서 회의 들어오는 것을 강제하기 위한 법이죠. 그러니까 일하는 국회라는 게 일하는 게 회의를 자주 열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어떻게 그 시스템적으로 그걸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정기국회가 9월 1일부터 100일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135가 아마 임시회가 열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그러지 말고 그냥 매월 임시회를 정기를 빼고 임시회를 열고 12월 10일까지가 이제 정기가 끝납니다. 그럼 11일부터 또 임시회를 열자라는 건데요.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데 이것이 365일 회의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회기는 정해져서도 그 회기 내에 며칠을 회의할 거냐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런 오해가 없게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하루 이틀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달 내내 수도 있고. 이에 따라서. 그렇지만 365일 국회가 돌아가게끔 일단 제도적으로는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본회의를 끝나면 끝나는 오후에 바로 자동적으로 상임위를 열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가지 말고 본회의는 이제 주로 법안이라든지 시정연설을 듣는다든지 외국 국가원수의 연설을 듣는 거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거 끝나면 바로 상임위를 열게끔 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 집으로 다 돌아가고 뭐. 또 합의를 해야 되나 또 싸우죠. 그래요. 회의 어떻게 열 것인가. 자동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을 그다음에 의안이 올라오면 법안이 올라오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교섭단체 간사들끼리의 합의를 통해서 뭐 어느 법안을 뭐 심의할 거냐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그것을 자동적으로 상정을 하는 그러니까 법안이 상임위에서 상정이 돼서 소위로 안 넘어가면 그 기간을 30일로 정했습니다. 30일에 넘어가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소위로 넘어가서 법안을 심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은 소위가 완전한
전체 만장일치 시스템입니다. 예, 예. 법으로 규정은 안 되는데 그렇게 관행가 돼서 그걸 참 깨기가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소위가 10명, 11명이거든요. 네. 한 명만 반대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합리적이고 민주적인가 그런 부분이 당연히 고민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소회의가 공개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서 내밀한 뭐 서로의 욕망을 다 까고 아니 회의 자체는 공개가 안 되는데 속기록은 공개가 됩니다. 속기록은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상임위하고 본회의는 회의도 공개가 되고 속기록도 공개가 되는데 소위는 말 그대로 한 10명 정도 모여서 심도있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취재 기자라든지 이렇게 있다 보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진정성 있게 서로가 토론하고 하는 것이 이제 어렵지 않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회의는 공개가 안 되는데 뭐 속기록을 통해서는 속기록이 다음날 나오나요? 금방금방 나옵니다. 며칠 정도 지나야 나오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 소위에서 그 회의에서 서로 그냥 잘 합의가 됐는데 갑자기 회의장 나오고 기자들 앞에 서면 180도 다른 얘기하는 국회의원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거는 이제 과거는 모르겠는데요. 속기록에서 금방 들통이 나갔고, 근데 이제 소위 말해서 저기 소위에서는 특정 어떤 거를 대변하는 그런 좀 느낌이 오잖아요. 이익단체.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그걸 이제 대의명부로 포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개를 위해서, 아무개 산업을 위해서, 서민 약자를 위해서. 근데 뭐 이 산업을 대변한다는 게 나쁜 의미도 있고, 또한 뭐 산업의 또 진흥과 발전을 위해서 또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또 패스트 트랙과 관련해서 이해 보니까 거의 한 1년 기다려야 자동 상정이 되는, 자동 부의가 되는. 그래서 그 날짜도 단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패스트. 지금은 완전 슬로우 트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패스트 트랙이 만들어진 배경을 좀 국민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과거에 이제 동물국회였지 않습니까? 몸싸움하고 뭐 의사단 정복하고 역살 잡고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서로가 폭력과 물리력을 의사당 내에서는 추방하자. 그래서 만든 게 이제 국회 선진화법인데 자 그러다 보면 합의가 안 되면 영원히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다수당을 찍어줬는데 전부 다 이게 물론 소수를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합의할 때 소수가 반대하면 아무것도 안 되니 그래서 자동적으로 패스트트랙을 만든 거예요. 국민들이 패스트트랙을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전원 합의로 우리가 국회가 돌아가는데 그래도 꼭 필요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서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표결로 표결로 결정을 짓자. 그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정말 제대로 된 제도죠. 다수가 의사결정을 하고 소수의 의사결정 존중을 하되 때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본회의 가서 투표를 해서 결정 짓자거든요. 최장 45일 그럼.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은 좋네요. 이제 아주 긴데 그거를 조금 더 아주 줄여서 저희가 단축시켜서 패스트트랙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근데 이게 남용이 되면 안 되겠지만 상임위에서 지금 3분의 2, 우리가 5분의 3인가요? 상임위에서 그렇게 통과가 돼야만이 패스트트랙을 태울 수 있거든요. 법사위도 가고 본회의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에 충족을 했을 때는 패스트트랙을 태워갖고 정말 국민이 뽑아준 다수당이 민주주의를 할 수 있게끔 보장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국회가 돼버렸어요. 뭐 우리가 그걸 유감 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모자람 없이 봤습니다. 너무 많이 봤죠. 또 이런 점도 있어요. 국회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을 통과시켰어요. 이제 그러면 당연히 본회의로 가야 되는데 법사위로 가는데 법사위에서 제동을 가면 뭐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는.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그냥 단원제인데 법사위원회라는 상원이 자리하고 있고 옥상옥이다. 상원이다. 이런 비판을 받죠. 법사위원장이 좀 합리적인 사람이면 좋을 텐데 여상규 이런 인간이 지금 저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개선을 하는데 법사위의 작부심사라든지 그다음 법체계라든지 표현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사위가 그러니까 상임위가 뭐 법안 가져오면은 법사위가 빠꾸에 너 버려 이거 쫙 찢어서 버리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런 부분도 있고 정무적 판단. 법을 안 보고 그 당의 원내대표가 야 이게 서로 안 좋으면
좀 홀딩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볼모가 된 거죠, 볼모. 네네. 법안이 볼모가 돼서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그런 게 또 법사위의 모습이거든요. 그럼 법사위가 그런 어떤 뭐 자구를 심사한다든지 이런 권한이 폐지되면은 그러니까 상원처럼 행세하지 않게 한다면은 법사위는 뭐하러 있습니까, 그럼? 그 순수하게 법무부나 검찰이나 할 일이 많죠. 그렇죠. 네, 순수하게 지금 사실 법사위원들이 TV 제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청문회가 많다 보니까 또 지난번 국감에서 가장 잘한 의원들 뭐 저 조사해 보니까 여론조사해 보니까 다 법사위원이에요. 노출이 많이 되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법사위의 고유 기능과 네. 그다음 법사위가 갖고 있는 피감기관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원으로서의 기능을 이제는 조금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게 저희가 이제 국회 혁신특위의 제안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국회 때는 정말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어느 정당이 그렇게 말하자면 사보타주를 할 경우에는 뭐 그냥 속절없이 손 놔야 그러니까 이제 되는.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이제 법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소위에서도 다수결을 인정하고 네. 법사위의 그런 기능을 없애면 너무 또 이게 법이 이렇게 다수로 가는 거 아니냐.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숙려 제도를 좀 만들었어요. 숙려제도, 이혼 숙려제도처럼. 그렇죠. 일정 기간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그래서 자 법사위가 통과됐어요. 통과가 됐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3분의 1 이상의 의원들이 요구를 하면 다시 한번 그거를 생각을 해보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무조건 다수가면은 또 혹시나 국민들 입장에서 야 법이 너무 이런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제 법안 소위 위원들이 출석을 많이 하면 좋은데 출석이 덜 된 상태에서 그렇죠. 과반수 또 이런 어떤 졸속기법이랄까요? 뭐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에서 일정 정수가 요구를 하면 그것을 숙려를 다시 해서 숙려 기간을 줘서 재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꼼꼼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일당 독주도 안 되고 그렇다고 소수당의 어떤 그런 무책임한 또 아주 그 정쟁 발목 잡기 이것도 안 되는, 그래서 온전히 일할 수 있는 국회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고 계시다는 말씀인데, 저희 국민들한테 가장 큰 관심은 불성실한 의정 활동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페널티 카드를 좀, 뭐 페널티 카드가 좀 그렇다면 옐로우 카드라도 좀 내밀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많습니다. 많죠. 문호동 무임금. 노동 무임금을 전 지지하진 않습니다만은 여하간 그렇죠. 철학적으로는 노동 철학적으로는 이론은 있는데, 근데 국회의원은 정말 국민들의 무한 의리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사실 문호동 무임금이 필요한 동네기도 해요. 그 지금 보니까 국회에 무슨 입법도 안 하고 말이죠. 뭐 출석도 엉망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이 뭐 그냥 정치적으로 명망 있다고 뭐 3선, 4선, 5선을 해버리니까 국민들이 화딱지가 나는 거죠. 아니 우리 지역에 출마했다면 그냥 반대표라도 던질 텐데 딴 지역에서 당선돼서 오니까 더 열불이 나는 거예요. 내가 거기 이사 가서 그 반대표를 던질 수도 없고. 그렇습니까? 자, 어떻게 이 불출석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페널티도 모색이 되고 있나요? 그럼요, 당연히. 어떻게? 저희가 이번에 그 한국사회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제도 정비를 해야 되는 게 뭐냐? 저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여전히 1위를 할 줄 알았는데 수지가 바뀌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널티 주자. 일하지 않고 결석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페널티 주자가 한 37%,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24%인가요? 그래서 이게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둘 다 합치면은 국회의원들 일 안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취지 아닙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지금 만든 안은요, 국회의원이 10% 이상, 그러니까 자기가 회의 참석해야 될 회의 일수의 10%에서 20% 이상, 20% 이내로 결석할 경우에는 세비의 10% 감액, 그리고 20%에서 30%, 그럼 또 20%. 30% 이상은 30%. 그래서 결석 일수에 따라서 세비를 삭감을 하는. 세비 삭감? 근데 저는 이거를 당에서 회의할 때 반대했습니다. 왜요? 아니 10% 이상 결석한 사람에 대해서만 페널티 주는 거예요. 저는 하루라도 결석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 너무했다 이거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니
우리가 직접 본인이 생각- 100% 아니 그게 출석했다고. 아니라 아이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65일 나오라는 게 아니고 회기 있을 때만 나오라는 거고 그렇죠. 저희가 또 일정 부분 예외도 인정합니다. 예. 왜냐면은 꼭 필요한 해외 출장이라든지 네네. 국회에서 인정하는 네네. 뭐 대통령 특사를 나간다든지 그다음에 당 지도부가 예. 여야 간에 꼭 이렇게 회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인정을 해요. 그리고 네. 가족의 경조사라든지 네. 질병이라든지 그렇지, 그렇지. 누가 보더라도 다 인정을 하고 다시 말해서 그런 거죠. 네. 지역구 가서 행사하고 참석 안 하고 예. 불필요한 해외 그 출장을 간다든지 네. 뭐 이것저것도 아닌데 국회를 안 나온다든지 그런 거는 저는 예외 없이 예. 페널티를 주는 게 맞는데 어쨌든 당내에서 논의하다가 네. 한 10%까지는 예. 그래도 일단은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우리 김용민 님의 예. 말씀처럼 예, 예.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우리 저 공무원들 있잖아요. 예, 예. 일선 그 말단 공무원들은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저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좀 하루 쉬어야겠어.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국회의원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의원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 우리 국회의원은 휴가가 없어요. 휴가가 없어요. 퇴직금도 없고. 그러네. 좀 우울합니다. 비정규직이고 예, 예, 예. 그래요.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이제 일반 직장인들은 휴가도 있고 연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로 이제 어느 정도 자기 볼일도 보고 휴가도 보는데 네. 국회의원은 그 제도가 없어요. 예, 정무직이고 선출직이라서. 예,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는 또 한 번 또 예. 고민해봐야 될 좀 요소인데 네. 하여튼 저는 원칙적으로는 어찌됐든 국회의원이 헌법기구로서 국민의 대리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신분권 아닙니까? 예, 예, 예. 또 국가의 일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또 열심히 들여다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결석을 하면 안 된다. 아이.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국회가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정신이 너무 훌륭하십니다. 일단 제도도 그렇지만은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요. 예, 예. 지금 이제 국회 개인에 대한 이런 것도 있지만 예. 당에서 예. 못 나가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사보타지를 한다든지.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런 예, 경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5분의 1 이상 출석을 안 하면 네. 거기에 대해서 정당 보조금을 삭감하라는. 좋네요. 좋네요. 그것도. 그래서 최대 30%까지 예, 예, 예. 정당 보조금을 삭감을 하는 예. 그런 제도도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 노동자들한테 노동부임금 적용하면서 말이야. 정당들이 놀면은 국가가 일하라고 정당 보조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글쎄 말이에요. 근데 지도부가 예. 야 회의 나가지 마. 상임위든 본회의든 예. 그거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우리는 그것을 마치 당연하게 지금 네. 해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도 그런 페널티를 받아야 되겠지만 네. 그 정당에 대해서도 네. 국회를 무시하고 예. 국민을 위해서 일 안 하고 네. 자기 지도부의 정치적 입신을 위해서 움직일 때는 그에 상응하는 네. 페널티를 줘야 된다. 좋습니다. 정말 그런 너무나 생각입니다. 훌륭한 혁신안이고요. 네. 이것만 있어도 국회의원들이 이건 만고땡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상징적 의미가 있을 겁니다. 네. 선언적 의미도 있을 거고요. 자, 이 국회 개혁의 핵심 중의 핵심.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국민 소환제. 예, 예. 국민 소환제. 어떻게 이건 실현이 가능할까요? 저는 국회만 맡겨놔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네. 솔직히 그렇죠. 국민의 힘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혁신안을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예. 이 법을 이제 최초로 발의를 했는데요. 국민 소환제. 예. 아. 제가 이제 2016년 네. 16년 예. 11월로 기억하나요? 12월인가? 그때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선되고 나서 5, 6개월 만에. 그때는 엄청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네, 네. 왜냐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름아름해서 네. 11명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네. 법안을 발의를 했거든요. 어떻게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게? 지금 뭐 아직도 뭐 상임위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죠. 아직도 논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논의조차 못 하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사실 저는 네. 작년까지만 해도 예. 그냥 이 법이 사라지길 원했어요. 그럼 요건 먹더라도 네. 사실 이 법이 없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예. 국민이 신뢰를 하고 예. 일을 잘하는 상징인데 그렇죠. 이제 올 들어와서 이제 한국당이 작년부터 계속 저렇게 이제 비토를 놓다 보니까 네. 이제 국민들이 또 예. 청원에 막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지금 이제 국회 국민소환제가 예. 필요하다. 예. 이제 국민의 여론을 받아서 예. 저희가 혁신특위에서 예. 추진하려고 하고 이게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잘못하면은 일 잘못하면은 탄핵당한다 이런 건데. 그래서 중요하죠. 근데 사실 우리 돌이켜 보면은 우리 정치 현실을 돌이켜 보면은 정치인들도 당연히 뭐 국민의 견제의 대상이 되고 또 실망을 많이 자아내긴 하지만은 국회의원은 사실 힘이 많지 않아요. 뭐 언제든 계좌가 다 털릴 수 있고요. 언제든 뭐 검찰이 부르면 나가서 조사받다 구속됐다가 의원직 상실할 수 있고 그런데
반면에 검사나 뭐 판사 이런 사람들은 뭐 망고땡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거죠.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만큼 참 이 고위공직자 중에서 거의 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근데 이게 국민소환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 이야기는 이겁니다. 악용됐었지. 네. 그러니까 이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고 나름대로 국민을 위해서 아주 선명하게 자기를 내던지고 정말 진정성 있게 의정활동하는데 정치적 반대자가 그냥 죽이고 싶어해요. 그래서 이 국민소환제 이 제도 갖고 이렇게 일 잘하고 착한 정치인을 짓밟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 염려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있죠. 그거 어떻게 뭐 보완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주민소환제, 단체장이나 시도의원들에게 행해지는 주민소환제는 소환에 사유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사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헌법 제46조가 뭐냐면은 청렴의 의무. 청렴의 의무. 그다음에 국가의 이익에 우선해야 될 의무. 또 하나가 더 있는데 한 3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위반하는 경우를 집어 넣었고요. 그다음에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거나 이거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그다음에 국회의원의 품위에 맞지 않는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그래서 소환의 사유를 명시를 했고요. 소환의 사유가 추상적이다. 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소환의 사유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유권자의 5%의 동의를 얻어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이것이 소환의 사유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의뢰를 할 수 있게끔 이 법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남용의 여지를 최대한 줄여야 된다. 그런데 저는 먼저 우리 국민들을 믿고 싶어요. 우리가 주민소환제를 만들었지만 그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또 그런 소환의 사유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약간의 잡음은 있었지만 지금까지 왔을 때 주민소환제가 잘못돼서 오남용됐다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봐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단체장을 상대로 한. 그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게 정말로 사유도 안 되는데 특히 님비라든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나름대로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데 뭐 이런 어떤 정책적 그다음에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이의가 있어갖고 국민소환 운동을 시작했을 때 저는 국민들의 민주주의적 수준으로 봤을 때 그 동의를 얻을지 못할 거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충분히 그것도 이 요건을 또 충족하지 못할 거라고 봐서 저는 이 제도가 그런 오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환의 사유도 명시화했고요. 그다음 헌법재판소에 유권 해석을 의뢰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 국민들의 수준이 소환의 대상이다 아니다 이거를 국민들이 저는 잘 판단해 주리라. 그래서 국민을 믿고 소환제를 도입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국회를 개혁하는 것도 국민을 위해서여야지 뭐 어떤 특정 정당과 특정 정치인을 위해서 개혁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에 앞장서시던 김병욱 의원님, 너무나 멋진 일들 많이 해오셨네요. 잘 될 수 있게끔 국민의 힘을 모아 주십시오. 그것도 보니까 이것도 있더라고요. 국민이 제안한 법이 그 법제화될 수 있도록 하는 길도 풀으시는 겁니다. 3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청원을 할 경우에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무조건 통과되는 건 아니고요. 청와대 국민청원이 답변을 하잖아요. 그렇죠. 국회도 답변을 하라 이거지. 좋습니다. 그래서 30만 명 이상의 청원이 있을 경우는 해당 상임위에 국회의장이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해서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서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죠. 이런 좋은 취지가 20대 국회는 뭐 날쌔고요. 21대 국회에서 열매를 피우기를 바라는 마음을 또 갖게 됩니다.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의원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일하는 국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김영민 TV에 감사드리고요. 저 김병욱 TV도 있습니다.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일하는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출석 얘기했는데요. 우리나라에만 도입을 시도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외국에도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페널티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제도고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국회의원이 초등학생이냐. 근데 그건 저는 국회가 자초했다고 봅니다. 국회가 그동안에 보여주는 모습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답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신뢰도가 제일
바닥 아닙니까? 네, 네. 이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런 제도라도 도입해서 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국회와 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네. 만들어서 예. 정말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세비를 받기 때문에 네. 더 열심히 일해서 예. 국민과 더불어 예. 잘 사는 네.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기 예.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요즘 하도 국회가 일을 안 해가지고요. 또 일하려는 국회의원들을 또 일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화딱지가 나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병우 의원님 모시고요. 그래서 네.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 이제 뭐 사실 국회만 정신머리 똑바로 박힌 분들로만 다시 구성이 된다면은 21대 국회가요. 그럼 이 법이 이런 방안들이 법이 되고. 이 국회 핵심 방안이 네. 이제 시간이 없어서 혹시 이번 20대 통과가 안 되더라면 네네. 우리 당이 예. 이걸 공약으로 내세우고 오, 총선 공약으로. 당연하죠. 오. 총선 공약으로 세우고 다른 당도 이 공약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저는 국민들이나 시민단체의 판단 기준의 네. 하나로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예.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당이 일하는 정당인지, 예. 일을 할 마음을 가진 정당인지 이걸 국민들이 면밀히 검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우리 더불어민주당 김병우 의원님, 경기도 성남 분당 을이군요. 예, 을을 위해서 그동안 네. 애를 많이 써오셨는데, 자, 우리 앞으로도 을을 위해서 열심히 네. 또 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김병우 의원님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길